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의정부 중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 역시 출석 정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됐습니다. 환자와 접종받는 시민들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접종센터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의정부가 오는 31일까지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전까지 결정하기로 하면서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집합 금지 완화 여부가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이 전담 조직은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과 착한 임대인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문제 학생들은 경찰에 나와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내리는 징계 역시 최대 출석 정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인의 고의성 아니었다고. 지한테 민개야. 경찰은 영상이 공개된 지난 22일 영상 속 학생 2명과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학생들은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 혐의는 다 인정을 했어요. 만 13세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저희가 법원에 소년도 송치를 하거든요. 보호 처분이 떨어질 거예요. 이 학생들은 과거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SNS상에 학교 이름까지 공개돼 더욱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들이 예단을 할 수가 없죠. 특히 학교 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던 학생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충격이 더 큽니다. 글쎄 학교 생활은 잘 했던 걸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교내 선도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중학교 선도위원회는 최고 출석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 퇴학이 없는 건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 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일각에선 촉법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전국 25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학병원 내 접종센터는 을지대병원이 최초입니다. 을지대병원은 여러 백신 가운데 엄격한 냉동 보관과 까다로운 접종 과정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접종받는 시민들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병원 부진의 최적의 장소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접종 전문 의료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오는 31일까지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전까지 결정하기로 하면서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집합 금지 완화 여부가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성영 전국 헬스클럽 관장협회 회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헬스클럽 관장협회 회장 오성영입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헬스장 찾는 수요가 늘 상당했는데 올해 이 집합금지 조치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좀 있나요? 근데 저희는 여기 포천 쪽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신규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2명, 그제 2명, 4명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영업 제한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못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 특히 헬스장 쪽은 뭐 그렇게 별 크게 뭐 의미 있는 그런 뭐 방역 조치는 안 됩니다. 소형 헬스장들이야 뭐 그냥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지만 조금 대형 헬스장들은 벌써 그 시간을 9시까지 운영 시간에다가 샤워 금지에다가 그리고 뭐 GX 금지이다 보니까 저처럼 조금 이제 대형인 헬스장들은 뭐 체육관 오픈 하나 마나 뭐 별 그 이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예 문을 안 여는 곳도 있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오히려 오픈 안 한 헬스장들도 있습니다. 오픈해놓으면 직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 월급이 더 많이 나가니까 여성 회원들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큰 헬스장들은 오픈해드려도 의미가 없다고 자기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조금 더 쉬는 게 직원들 출근 안 해서 인건비 절약돼서 그게 더 유리하다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조치가 완화되긴 했지만 헬스장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여전한데요. 그럴수록 안전한 시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방역에 애쓸 곳도 바로 헬스장입니다. 방역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냥 그 공간 방역이라고 공기를 좀 소독시키는 그런 기구를 한 600만 원어치 좀 투자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될 것 같고 그래서 빚도 없지만 지금 뭐 카드 36개월 할부로 해서 공간 방역이라고 해서 공기로 소독하는 그런 기계를 저 같으면 샀는데 아마 다른 관장님들은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관장님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 소독하는 그 기구 있거든요. 그 기구마다 저걸로 그 걸레로 막 닦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대부분 하죠. 저희가 지난번에 연결을 했을 때랑 뭐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서 참 여쭙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리고 또 고가의 이 방역기도 사비로 구입을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정부 지금의 조치는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부에 어떤 목소리 내고 싶으세요? 물론 헬스 쪽만 시간 늘리고 뭐 샤워하고 GX 오픈하고 이러라고 하면은 형평성이 어긋나가서 안 되겠지만 뭐 정부에서도 다른 종목하고 뭐 맞추느라고 똑같이 그 규제를 했겠지만 특히 헬스 업종은 샤워 안 되고 뭐 시간 제한 두고 그다음에 GX 안 되면은 전멸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담당자들은 꼭 현장에 그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번 정책도 보면 이건 뭐 며칠 2주이긴 하지만 이거 뭐 그냥 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밖에 안 됩니다. 일률적 규제가 아닌 업종별 조치가 절실하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성영 전국 헬스클럽 관장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경기도는 정무수석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장현국 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임대료 전담 조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 담당관과 법무 담당관, 공정경제과와 소상공인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 조직은 앞으로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포천과 연천, 김포 6개 지역에 배달특급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2월 말 포천시를 시작으로 3월 수원시와 김포시 등 올해 내
28개 지자체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주는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 가맹 신청은 자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재 배달특급은 사전 신청을 포함해 총 9,50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했고 총 가입 회원 약 13만 명,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거래액은 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검사가 실시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 1,399만 명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 4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충당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1월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모가 경기도민이면 출생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며 지급 시기는 설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 근거가 되는 조례 일부가 변경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본소득위원회 내 기획재정위원회와 시민참여위, 지역경제위와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기본소득 정의도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수정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2월 중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검사를 통해 확진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도는 먼저 요양시설 등 3,600여 곳의 종사자 8만 3천여 명을 검사해 14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버스 기사 등 운수 종사자 6만 6천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속 직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해 2명의 확진자를 찾았습니다.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10,0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6명의 확진자를 찾았으며 도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53만여 명이 검사를 받아 1,4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0곳 가운데 한 곳이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도내 교육복지시설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3%인 2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4곳, 지역아동센터 3곳, 병설 유치원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각각 1곳 등이었습니다. 도는 부적합 시설 25곳에 대해 음용을 중단하고 청소와 소독을 지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농산물 잔류농약을 조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115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매시장과 마트에서 유통되는 9,900여 건의 농산물이었으며 잔류농약 341종에 대한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적발 품목은 상추 등 엽채류 18개 품목과 샐러리 등 엽경채 4개 품목, 로즈마리 등 허브류 5개 등 32개 품목입니다. 검출된 성분은 살충제 성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균제 34건, 제초제 10건 등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